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송영길, 강래구가 돈 많이 썼냐고 묻더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여기 밑줄 볼까요? 일단 현재 검찰이 녹음 파일을 3만 개를 갖고 있다고 하죠. 이정근 전 부총장의 이 녹음 파일 3만 개 중에 일부는 2021년 4월 말 시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강래구 이 협회장한테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레구가 돈 많이 썼냐라고 나한테 묻던데 란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지금 확보가 돼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거는 윤 의원님. 예. 이정근 전 부총장이 송 대표가 모르는데 그러던데라고 중간에서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긴 하고 아니면 정말 송 대표가 레구가 돈 얼마나 썼는데 많이 썼냐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지금 진실게임 양상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일을 네. 함부로 이제 추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결례가 될 수 있으니 네. 말이 조심스럽다라는 네.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네. 이른바 그 돈 문제입니다. 음. 지금 그 우리 정치가 쭉 발전하면서 해온 것이 어떻게 보면은 돈 적게 쓰는 정치, 네. 깨끗한 정치를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데 곳곳에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은 흔적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이게 그런 한 갈래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우리 정부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뒤집어 보면 불공정, 비상식은 몰상식은 뭐냐? 부정부패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이 이른바 말하는 공정과 상식으로 하는 첫걸음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번 사건은 네. 어느 정당이나 간에 조심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면서 저희 그 당 전신이죠. 네. 2008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실형 떨어지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네. 당시 박이태 대표께서. 네. 그런데 그때는 이제 한 사람에 대한 문제였어요. 음. 그리고 아까 저 이야기가 듣는 것 중에 이제 그것이 천막 당사로 이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네. 천막 당사는 2004년 일입니다. 그리고 박이태 대표 그 시절 있었던 이 대표 선출에 있어서 금품 문제는 2008년 이후요. 네, 그럼 2004년은 뭐 때문에 그랬냐? 그때는 대선 자금이었죠. 그래서 그게 시간이 거꾸로 됐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요. 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송영길 대표가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네. 했거든요. 네. 단기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네. 떳떳하면 안 들어올 이유가 없고 그리고 떳떳하지 못하다면 과연 민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에 조 의원님한테 좀 여쭤봅니다. 사실 당내에서 지금 죄송하시면서 좀 많은 선거, 당내 선거도 있고 외부 선거도 있고 선거하시면서 사실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일을 그러면 후보가 몰랐을 수 있겠느냐, 송영길 대표가 몰랐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뭐 제가 여기서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예를 들면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보나 아니면 그 대표한테 일일이 다 보고를 하면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제 그 밑에 도와주는 분들이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알아서 하는 경우도 그런 있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실제로 뭐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제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워낙에 치열한 선거전이었습니다. 그 결과도 뭐 그랬지만 결과도 뭐 0.5%이 정도 차이였고, 0.5%포인트 예, 그렇습니다. 차이였죠. 그 3등한 우원식 의원의 경우에도 거의 30% 가까이 득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치열한 3파전에서 두 명이 접전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제 같이 뛰었던 분들이 마음이 좀 급해지고 그랬던 요인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게 이제 조직적으로 후보자부터 같이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논의해서 진행을 한 것인지, 네. 아니면 당시 상황에
주도한 분들끼리 뭐 한 것인지 그거는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밝혀질 것이고 다만 제가 조금 유감인 것은 저렇게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그 녹음 파일이 네. 저렇게 언론에 공개가 돼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그 이 녹음 파일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저렇게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가 연루됐다라고 추정되고 의심되는 그런 파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네. 그 전후 맥락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그것과 상반되는 녹음 파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전모를 가지고 이제 검찰도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네. 또 만약에 기소가 될 경우 법원도 그걸 가지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검찰 발로 저렇게 특정 언론에 녹음 파일 같은 것들이 유출이 되면서 일종의 마녀 재판, 여론 재판을 먼저 시작하는 이게 검찰의 이제 오래된 수법 아닙니까?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실체와 관계없이 검찰의 저런 작태는 정말로 바꿔야 됩니다. 검찰이 지금 먼저 재판에 가기도 전에 여론 재판을 뭐 흘리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한 그 녹음 파일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3만 개이기 때문에 뭐 다른 무슨 얘기가 더 나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김관욱 교수님. 네. 아까 잠깐 말씀을 하죠. 뭐 플리바게닝 얘기도 살짝 하셨긴 했는데 뭐 추측입니다. 추측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정근 전 부총장이 입을 여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살살 흘러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뭐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의 다른 이제 혐의에 어떤 적용하는 걸 보더라도 네. 가혹한 어떤 적용보다는 조금 재판부보다 어떻게 보면 1년 반이나 낮춰서 지금 구형을 한 거잖아요. 10억 혐의에 대해서 1심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가혹하게 하는 측면이 강해요. 왜냐하면 이게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부패 아닙니까? 그래서 네. 좀 더 강한 어떤 이 법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좀 더 완만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지금 3만 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본인도 모를 거예요. 본인도 그 핸드폰이 뭐 3개인가 이렇게 된다는데 네. 그거를 어디서 찾냐 뭐 어머니 집에서 찾았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뭐 그 아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네. 접근하는 방법이 한꺼번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필요에 따라서 이걸 계속해서 흘리는 이런 장면이 아니라 3만 개가 있다 그러면 분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어떤 것들은 어떤 거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 국면이 계속해서 사실상 한국 정치의 어떤 일정한 시간을 좌우하는 시간으로 활용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이 이번에 좀 더 정치적인 계산을 안 한다는 어떤 인식을 받기 위해서라도 네. 이번에는 그런 어떤 행위는 좀 자제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얘기가 어디서 흘러나왔겠느냐 지금 다들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입을 열기 시작한 것 같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다음 기사 이어가겠습니다. 네. 송영길 돈봉투 수사 이성만 입에 달렸다. 이정근 전 부총장 말고요. 이성만 의원 입에 또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수사가 좀 달려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검찰 이정근과 이정근 두 사람이 통화 파일을 확보했다. 제가 요거는 어제 사실 말씀을 드렸었죠. 이성만이 송 있는 데서 얘기했는데 라고 말하는 그런 녹음 파일이 검찰이 지금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최단비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정근 전 부총장도 입을 여는 것 같고 이성만 의원도 사실 녹음 파일이 있거든요. 송 있는 데서 얘기했는데 이거를 입을 열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녹음 파일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뭐 이성만 의원이 진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큰 의미가 없죠.
의미가 왜냐하면 없다. 너무 파일 자체가 왜냐하면 있어서. 저 녹취록이 통화를 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네. 이정근 부총장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입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게 단순히 진술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녹취 파일은 그 녹취 파일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뒤 전후 맥락이라든지 그 얘기를 왜 했는지에 대한 대화의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한 진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정근 전 부위원장이 그 당시엔 이러이러한 이유가 때문에 이러한 녹취를 했다라든지 네. 아니면 성만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이 씨, 박 씨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 녹취록과 관련되어서 녹취록의 당사자인 이정근 부위원장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면 네. 그러면 이성만 의원 입장에서는 입을 안 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여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성만 의원이 뭐라고 말을 하든 안 하든 일단 녹음 파일이란 너무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건데 윤 의원님. 예, 그 녹음 파일이 이제 3만 개 정도 되면 듣는 것 자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은 네. 거기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진실로 믿고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또 녹음한 사람의 진술 등을 듣고 네. 아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찾으러 가는 것이 예를 들어 압수수색이나 본격적인 수사거든요. 네. 이것을 지금 이 관련한 검찰 수사가 빨리 끝나야 된다. 맞습니다만은 3만 개 되는 파일을 한꺼번에 다 하라라는 것은 어렵다. 그 유상범 그 대변인이 지상파 라디오에 나가서 방금 이야기하는 녹취 파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증거가 되고 범죄 혐의가 되는 건 아니다. 검찰이 조사를 한 다음에 네. 개연성이 높고 증거가 뒷받침될 때 기소를 하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유상범 대변인은 그 검사장 출신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녹음 파일만 갖고 뭐 얘기를 하겠느냐. 수사를 다 해봤는데 정황상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지라는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사안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수위가 높은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같이 이상민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정말 또 이런 쓰레기 같은 아주 시궁창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아주 냄새나는 아주 고약한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뭐 당혹스러운 건 지도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단호하고 가차없이 이거에 대해서 내부 척결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실제로 그런 실행을 해야 돼요. 근데 대응을 엉거주춤해하거나 온정주의에 빠지거나 뭐 어설프게 하거나 이러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낭떠러져 떨어집니다. 네. 뭐 시궁창 냄새, 고약한 일, 뭐 이렇게까지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고 빨리 끊어내야 된다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다음 기사 볼까요? 강래구 협회장 이번에 9,400만 원에 오간 돈 중에 8천만 원을 마련을 해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죠. 강래구 협회장 뭐라 했느냐? 대전 사업가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일부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혐의 인정한 건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강 회장이 지금 홍 쪽에서 의원들한테 뿌리니까 라면서 그래서 고민이다.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홍 쪽에서 의원들한테 뿌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홍은 홍영표 의원으로 검찰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다면 이 사안은 김관옥 교수님. 네. 홍영표 의원 사실 양대 적이었거든요. 지난 2021년 전대 때 홍영표냐 송영길이냐 했었는데 0.5%포인트 차이로 지금 송영길 대표가 신승을 했는데 홍 의원도 뿌렸다라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윤 의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것이 네. 확인이 돼야 되는 녹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홍 쪽에서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그거를 지금 강래구 협회장이 안다 모른다도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해야만 한다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이 뭔가 내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저쪽에서도 뭔가 하니 우리도 뭔가 좀 움직여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이런 목적에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이 좀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겠는데 네. 이런 말 한마디로 정당의 어떤 예컨대 전대 과정을 다 들쑤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우리가 국민의힘의 뭐 당대표 문제, 법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네.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좀 거리를 두는 측면이 있거든요. 정당에 관해서는 정당의 어떤 자율적인 부분을 인정해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아주 특정한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사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찰도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홍 쪽에서도 뿌리니까라고 얘기를 한 부분 일단 진술만 녹음 파일만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최단비 변호사님 만약에 여기에 강래구 협회장이 홍이 누구한테 홍 쪽에서도 뿌린다고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라는 진술이 만약에 더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저 신문에서 나온 바와 같이 예를 들면은 그러한 돈을 공여했던 사람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네. 캠프 그 당시에 홍영표 캠프의 관계자들이 진술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저게 지금 강 회장이 스스로 진술한 거라서 진짜로 홍영표 쪽에서 돈을 뿌렸다라는 누구와의 대화 내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아직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할 계획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이미 있는 3만 개도 아직은 다 그 증거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수사를 확대하기에는 좀 너무 이른 시기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저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인지 수사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황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인지 수사로 해서 들어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 의원님 사실 좀 여쭤보기 좀 약간 죄송한 감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홍 의원 쪽에서도 돈 봉투를 돌리고 송 의원 쪽에서도 돈 봉투를 돌리고 그랬다고 한다면 전대 전반적으로 지금 돈 봉투가 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그런 분위기는 혹시 2021년에 어땠나요? 글쎄요, 뭐 저는 그런 거를 뭐 목격한 바도 없고 그런데 뭐 당시 전대가 엄청나게 치열한 건 사실이었죠. 치열했죠. 그런데 글쎄요, 저렇게 양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그렇게 금품을 살포해가면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바로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요. 실제로 이런 내용들은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거나 할 때 네. 아주 중요한 자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자료들을 굳이 이제 이 언론에 제공하면서 사실 언론에 제공했다고 밖에 볼 수 없죠. 물론 이제 중앙일보 기자가 취재를 해서 얻은 정보인데 네. 검찰이 인정하거나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저는 좀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 검찰은 정확하게 그 해당 그 혐의가 확인이 되고 네. 또 의심이 구체적으로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좀 정조준하면서 좀 또박또박 나가야 되는 건데 요걸 과정 속에서 이런 걸 흘리고 이런 걸 흘리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 전체에 대한 이미지 타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다른 증거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은 저는 보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명백히 그렇습니다. 검찰이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흘리지 말고 좀 또박또박 걸어가는 그런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검찰의 좀 태도를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 굉장히 곤혹스럽고 긴장될 수밖에 없는 좀 중대한 사안인데 그런데 다음 기사 볼까요? 이런 와중에 여론조사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민주 전당대회 논란에도 여당보다 지지율이 앞섭니다. 얼마나 앞서느냐? 저 여론조사 그래프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파란색이 민주당, 빨간색이 국민의힘이죠. 쭉 계속 민주당이 우위긴 해요. 근데 가는데 심지어 민주당이 48.8이고 국민의힘이 33.9입니다. 지금 14%포인트가 넘게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 예. 이유가 뭘까요?
그걸 알면 제가 지금 저 전략 담당 부총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에 앞서서 정치가 이렇게 돼서 국민들에게 이제 이렇게 되면요 여야 구분할 것 없이 국민들에게 정치 자체가 불신을 받게 됩니다. 그런 네. 차원에서 아까 우리 조 의원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앵커께서 말씀을 하셔서 특히 앵커께서는 전당대회 전체에 네. 한봉투가 막 횡행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란다. 않기를 저도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럼요. 이 일탈이다. 네. 그렇게 이제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 당 네.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이지만 차이는 여론조사 경험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국민들, 네. 당원들이 원하는 것 다시 한번 더 되새겨보고 특히 정책에 있어서 네. 발표를 하기 전에 민심을 잘 살펴보고 네. 그리고 그 당위성을 타진해보고 그런 다음 발표하고 또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잘 이야기도 듣고 하는 이런 바말은 소통을 좀 더 네. 활발하게 해야 될 네.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내부 개혁 그리고 또 내부 화합 이런 걸 잘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반성문을 쓰시게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여고 야고 사실 잘 돼야 되는데 자칫 여도 싫고 야도 싫고 그냥 정치가 싫어. 정치 혐오증으로 갈까 봐 그 점이 사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